주사파 정권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문재인을 이으려고 하는 집권당의 후보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극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그래야 종북 주사파 정권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더하기 이재명, 문재명을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광 목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권 후보는 단일화를 국민의 정성과 힘으로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권 단일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가 철수하면서 철새처럼 이제 어디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야권 후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 행세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두고 우리 국민을 그동안 농락해 왔는데, 이게 모든 것이 들통이 나고 그는 철새 도래지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 철새가 가야 할 곳은 종북 주사파 소굴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취미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게 취미 같아요.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들썩이면서 결국은 종북 주사파 정권에 기여했고, 그래야 박원순을 당선시켜 10년 동안 좌파 시정을 지금 열어놓아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꼼짝 못해 저 교통방송의 흉악한 김어준이 하나를 오세훈 시장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 의원 90% 이상이 좌파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는 안철수를 문재인과 합작했고 단일화했고, 그 뒤에 정당을 합당해가지고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2017년 5년 전 대통령 선거에는 야권 후보를 자임해가 입후보에서 표를 분산시켜서 문재인을 당선시켰습니다. 이 모든 행적이 그는 좌파의 협력자고 좌파의 스파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는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는 이걸 뒤집고 서울시장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은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이 마당에 국민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반 후보 윤석열 쪽으로 표를 모으는 것이 결국 종북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는, 안철수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가 됩니다. 죽은 표가 됩니다. 결국 그것은 이재명을 돕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철수에게는 한 표도 던지지 말고 모두가 2번 후보로 표를 모으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과 사범입니다. 그 전과도 검사 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죄질이 악질인,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인데 죄질이 아주 나쁜 전과자입니다. 이 전과만 하더라도 그는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대통령 후보나 총리 되신 후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국제적 망신입니다. 해외 토픽에 전과 사범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다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수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한 그것은, 그걸 들어본 사람들은 도저히 인륜을 망각한 그런 욕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씨나 정세균 씨가 어떤 말을 했느냐, 형수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은 녹음 테이프 그 하나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국민의당 후보에게 진다고까지 얘기한 인격 파탄자가 문재인입니다. 거기다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데, 그는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국민을 통째로 속이고 나라를 말아먹을 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도 이재명에게 이 광장을 통해서 그에게 묻고자 합니다. 윤석열이가 몸통이라 그러면 그의 측근 유동규 등이 구속되어 있고, 개발본부장 유한기, 기획일처장 김문기,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을 폭로했던 이병철 씨가 자살하고 변시체로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죽음, 이 세 사람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도 그러면 윤석열 책임이냐 하는 걸 나는 이재명에게 묻고자 합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는 이재명에게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이런 정도냐. 인구가 5천만 가운데 지지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윤석열하고 경쟁이 될 만큼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민 가운데 역사인식, 헌법인식, 그리고 이재명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번 후보 윤석열이고, 이재명이나 안철수에게 가는 표는 결국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특히 안철수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사표, 주문표가 되고 이재명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3월 9일 우리가 자유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그런 대로 지금 이 긴급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이 국난을 1차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본물처럼 터진 주사파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번 후보 윤석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사들이 많으셔서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 올해로 13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알아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역사를 쓸 수 있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3년 전 3.1운동은 우리에게 국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인은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우리는 국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도둑에게 탈취당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못했고 모이지 못했으며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우리 국민은 줄을 서라면 줄을 섰고, 가게 닫으라면 닫았고, QR 찍으라면 찍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착한 국민을 자기의 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자유를 약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자 수는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방역 패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급한 나머지 국민의 자유를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103년 전 3.1운동은 불의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대한은 동방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어두운 시대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족은 대동단결하였고 함성과 외침으로 모든 불의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일제는 수많은 유관순 누님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들의 독립의지까지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했지만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파괴되었습니다. 조국은 공정과 정의를 희롱했고 드루킹의 김경수는 민주주의를 타락시켰으며 윤미향은 위안부로 돈을 벌었고 추미애는 법치를 파괴했고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은 여성의 성을 희롱했으며 파렴치한 김원웅은 광복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70년 평화와 번영의 깃들이던 한미동맹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힘없는 평화가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아봤습니다. 그저께 월남이 그랬고 어제 아프간이 그랬으며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맺은 각종 정전협정은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 아직도 문재인과 이재명은 평화 타령만 하면서 종전협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를 위해 양보하자고 하는데 양보 다음에는 굴복이 기다릴 것이요 굴복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생지옥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근처에 폴란드라도 있지만 대한민국 끝에는 태평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103년 전 3.1운동은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분노 표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3.1운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 침해에 침묵했고 북한의 인권 침해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외면하였습니다. 푸틴이 평화를 짓밟을 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 가치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해야 되는데 침묵, 외면, 늑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03년 전 3.1운동은 제국주의의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3.1운동은 제국주의의 반기를 들었고 침략자 일본의 오만을 꾸짖었으며 전세계 약소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대통령 후보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주사파 정권의 무능, 부패, 불공정, 부정의가 끝나는 상황이라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문재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좌경화되어 있고 검사 사칭과 형수 욕설에 온갖 거짓과 요설로 사람을 홀리는 철면피 같은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과 사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35%나 된다는데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과 사법은 자신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했고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 시 결재한 것으로 모든 상황과 증거가 전과 사법을 향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몸통이라고 하는 이런 어깃장은 살다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전과 사법은 대장동 그분이 현직 대법관으로 밝혀졌다고 전 국민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과 사범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막무가내로 안 했다고 우기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말 염치도 도의도 수치심도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절대 지휘해야 질 수 없는 선거에도 지금 쉽게 이기기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다는데 가슴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또 탐욕적인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교만과 무능과 탄압과 위선과 거짓과 거악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도둑에게 탈취당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3월 9일 정권 교체를 통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